나는 40대 후반 시험관 시술 초고차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걱정하지만 난 괜찮아 매일 주사 찔러가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어 난 괜찮아 일단 시청 좀 팔로우 미 구독 좋아요 댓글이 힘이 되니까 악플은 유료야 악플 달고면 슈퍼 땡스 쏘고 따라 난 결코 쓰러지지 않아 좀 더 한다 출산하는 그날까지 난 이민 사람 붙여 hands up 다 같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44차 네 번째 진료를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담당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 지금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는 난포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 약을 3일 더 써보고 오라 그래서 약을 3일 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안 보여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속상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너무 잦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뭐 난포가 안 보여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이제 뭐 소송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부당해고 소송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 벽에 부딪힌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버텨왔고 희망을 갖고 좀 버텼는데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버리니까 이제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스톱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갖고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 난포가 일단은 자라서 뭐 수정이 되든 안 되든 2개 냉동해놓은 걸 이식하기로 했는데 이번 이식이 18번째인가 19번째 이식일 거예요. 정확히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그쯤인데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뭐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뭐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자비로 하는 거는 무리고, 사실 뭐 정책이 바뀌어서 바로 뭐 지원금 뭐 차수 폐지를 해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책이나 법이 그렇잖아요. 바꾸는 과정이 기한이란 게 오늘 발표해도 다음 분기나 내년에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정책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줄 시간이 없잖아요, 제 몸이. 그래서 그냥 경제적인 걸로 인해서 자동으로 중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사주 같은 걸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보러 가는 곳이 있거든요. 대치동의 신이라고 유명하신 분. 그분이 해주셨던 말이 근래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한 말은 특히 안 좋은 거는 더 잘 맞고요. 뭐 좋은 것도 맞은 적이 많죠. 근데 안 좋은 거는 더 잘 맞아서 그분이 뭐 조심하라고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진짜 많았습니다. 시험관을 이제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만 6년을 했고 지금 7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아마 4월이 만 6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7년 차로 접어들면서 이제 금전적으로 그동안 많이 썼죠, 시험관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못 모으고 빚만 생기고 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중간에.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이 생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남녀간에 사귀다가도 헤어질 때 이렇게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제 이렇게 좀 완전히 비워내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먼저 인연을 끊은 적이 거의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이상 저는 제가 먼저 인연을 쉽게 놓지 않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마음이 찹찹할 뿐입니다. 지난번에 정지선에서 딱 그 정지선이 좀 오버돼가지고
신호를 멈췄더니 딱지를 한번 끄는 적이 있어서 금방도 간당간당 노란불인데 건널까 말까 하다가 스톱을 했는데 딱 정지선 앞에 스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정지선 넘어갔고 또 딱지 떼게 될까봐 다시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시험관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고, 이제 내일 모레 50이니까 뭐 올해 48이거든요. 근데 좀 근래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내가 뭐 샤머니즘적인 거 안 믿으시는 분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업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생이 있었다면 전생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현생에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업장 해소를 해야지만 덕이 쌓인다는데, 아직 덕을 쌓는 게 아니라 업장에서도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이를 갖고 싶고 업장이 많은 사람은 갓난애기인데 버려진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거나 도움을 주면 임신할머니가 좋아한다고, 좀 기부를, 아기를 낳고도 애가 건강하게 잘 크고 싶으면 남의 애한테도 베풀고 살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형편이 이렇다 보니 제가 돕고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지정해가지고 도움을 좀 줘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존의 장애인 복지관의 적은 금액이지만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후원금을 입금하고, 난임가족연합회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 두 군데에 항상 조금씩 입금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그것도 형편이 안 되니까 끄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이게 매달 이제 보내던 금액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시험관으로 인해서 조금 너무 좀 힘든 상황이라 기부하던 것도 몇 년 만에 끄는 거예요. 십몇 년을 그렇게 넣던 거를.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형편이 되면 좀 남을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에는 그날 근황이나 뭐 기분에 대해 일기식으로 이제 남기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있고 뭐 인스타로 아시는 분들도 이제 제 거를 종종 댓글은 많이 자주 안 달지만 사실 뭐 그것도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워낙 꽃차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위로한다고 한 말이 상처가 될까봐 쉽게 말을 못 꺼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위로가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근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준 적이 없나 좀 반성하게도 됐고, 제가 힘들다라고 그냥, 저는 이제 인스타도 그렇고 이런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기록들을, 그러니까 옛날부터 블로그에 내 삶의 기록들을 오랫동안 적어왔는데, 이제 트렌드나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이게 유튜브랑 인스타로 이제 갈아타게 된 건데, 항상 일기장처럼 써놓고 과거를 돌아본 적이 많아요. 반성하고.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남이 본다고 생각하고 쓴다고 보다는 그냥 내 솔직한 심정들을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건데,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안타까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 3분 정도. 근데 뭐 금액을 떠나서 좀 감동받았던 게, 이건 좀 꼭 말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한 분이 DM이 와서 힘내라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금액이어갖고 좀 한 일주일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서 온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인데 내가 그분한테 해줄 게 없어서 조금 그 상황이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르는 돈이 입금이 돼서 보니까 타로 상담인 줄 알았는데 후원금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가슴에 찡했던 게,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기분 끌어올리시라고 힘을 내라고 보낸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제 가슴에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지만 그 말이 좀
가슴에 되게 아이고 아이고 또 먹먹해지는데 오래 갔어요. 그리고 한 분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인데 뭐 그분도 지금 마음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저한테 힘내세요 하면서 뭐 이렇게 후원금식으로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지인이어도 자기도 힘든데 누군가한테 손 내미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버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라고 이렇게 힘내라고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뭐 돈을 떠나서도 이제 근래 이제 메시지도 오고 힘내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좀 힘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사람 말이 힘이 있다고, 그 힘내라는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거나 찹찹할 때. 지금 또 비까지 와갖고 자꾸 눈물 날라가니까 미치겠네. 지금 비까지 와요. 오늘 날씨가 좀 갑자기 쌀쌀하고 갑자기 뭐 지난주는 막 여름 같더니 지금은 또 아침에 샤워할 때 좀 오한이 들더라고. 춥더라고요. 그랬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뭐 이번 차수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부당해고 소송 문제가 해결이 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 몸이 기다려줄지도 모르겠고, 쉬다 보면 뭐 폐경이 올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현재 자체도 폐경 이행기이기 때문에 약을 안 쓰면 폐경이 좀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래저래 올해가 진짜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좀 불안한 감이, 제가 원래 불안증이 있는데 일부러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면도 있고, 어렸을 때 약간 해맑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남들이 힘들다고 해도 이겨내면 되지 뭐 이런 약간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면 되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맑아서 극복할 수 있어 뭐 이런 막 그러니까 해맑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현실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극복하면 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 나이기 때문에 요즘 좀 그게 많이 힘듭니다. 아무튼 오늘 병원 가서 난포가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차수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봐야죠. 근데 이제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라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제 기록, 내 감정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겹겠다. 이 사람은 성공도 못하고 맨날 힘들어서 뭐 좌절하고 다시 힘낸다 그랬다가 또 좌절하고 이런 모습이 남의 눈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우울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그래서 좀 유튜브도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마음 한켠에. 그러니까 요즘 좀 진짜 미치겠네. 좀 요즘 우울증이 도진 게, 제가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뭔가 감정이 이렇게 좀 터져버리면 맨날 며칠 가는데 좀 오래 가요. 한 일주일 이상 가는데 자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20대 때는 사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자살 시도도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고쳐졌어요. 왜냐면 치료도 받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많이 치유가 됐는데,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깔아앉는 거예요. 이제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안 드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하면서 많이 고쳐졌고, 그러니까 운동이 저한테는 되게 좀 삶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운동하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었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왜냐면 PT 회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물론 1년 2년씩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살이 빠지면 다시 이제 혼자 운동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새로 바뀌는 회원들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PT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남의 인생 사는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됐어요. 인생 공부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뭐 부정맥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운동하면서 부정맥도 많이, 그러니까 부정맥도 없어진 것 같고 증상이 완화됐고, 그다음에 20대 때는 뭔가 세상이 힘들어서 뭐 오디션도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지고, 뭐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은 적도 있고, 가족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음의 병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선까지는 아닌데, 한번 뭔가 트리거 포인트가 딱 눌러져 버리면 자꾸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제가 무쓸모한 인간 같은 느낌 때문에 좀 이거 감정을 좀 업시키는데 조금 힘든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험감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업로드도 좀, 원래는 초반에는 왜 제가 뭐 이게 내용이 있던 없든 재미가 있던 없든 별 내용이 있던 없든 항상 일주일 텀으로 7일 간격으로 무조건 올렸었는데, 요즘 약간 무기력하다 그래야 되나? 뭐든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업로드 간격도 좀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올해 목표는 실시간으로 올리고 텀을 길게 2달 이상 가지 않게, 만약에 3월이면 3월 안에 올리자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즘 제가 업장이 많은가 보다,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았나 보다, 남한테 내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게 있지 않나,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원 갔다 와서 또 어떻게 됐는지, 이번 차수 채취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진료 잘 보고 나왔습니다. 네, 초음파를 봤는데 여전히 초음파상 난포는 안 자라고 점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말이, 보통 사람 같으면 중단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 김미소 씨는 뭐 이러다가 약을 좀 조절하고 이제 뒤늦게 자란 경우가 많고 채취해서 수정까지 된 적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김미소 씨는 뒤늦게 자란 적이 있어서 약을 중단하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일단 금요일 날 다시 와서 보기로 했는데 약을 그 대신 좀 조정해 보자고 하셨어요. 가니레버는 빼고 IVFM이 150에서 225로 증량을 하고, 올 화수는 IVFM 225만 맞고, 목요일 날은 IVFM 225 플러스 가니레버를 맞고, 금요일 날 진료를 보고, 이게 이제 그때까지도 안 자라 있으면 요번 주기는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주기는 취소를 하고, 만약에 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자라 있다, 그러면 왠지 다음 주에 채취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세부 가는 날짜랑 이제 채취일이 겹칠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 가족이 그 이모네 가족이랑 같이 가는 거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험관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 지켜보고 중단할지 말아야 될지는 금요일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고, 뭔가 이번 달에는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초반에 상반기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좀 많은데 좀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건강염려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 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몸이 힘듭니다. 안 그래도 난포가 너무 안 자라니까 선생님이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진료를 이렇게 받고, 아직도 뭐 난포가 안 자라서 뭐 채취를 못 잡았다는 거. 그래서 요번 채취는 어쨌든 냉동 20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난포가 안 자라서 일단은 포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포기인지 아니면 뭐 뒤늦게라도 오늘부터라도 자라준다면야 이제 다행히도 이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때 좀 자라주고 주기가 괜찮아야지 이식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되려고 자꾸 미뤄지는 건지 안 되려고 미뤄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제 몸을 뭐 투시할 수도 없고, 진짜 답답하네요. 시험관이 항상 매번 그렇잖아요.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그래서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